안녕하세요, 연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로 찾아뵙습니다. 세수를 하고 바로 와서 기초를 바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너 패드.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주제는 완연한 겨울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분 부족 지성, 수부지여가지고 건조함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느껴요, 피부 자체가. 근데 그런 저마저도 요즘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정말 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많이 건조함을 느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번 주 주제는 겨울에도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기초부터 한번 가볼게요. 건조하시면 쫀쫀하고 되게 점성 높은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거든요. 좀 무겁고 그런 제품. 근데 그런 제품은 잘 때나 이런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할 때는 좋은데 메이크업을 할 때는 점도가 좀 높은 거, 점성이 있는 거. 흔히 표현해서 되게 제품이 되게 쫀쫀해요. 뭐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은 메이크업 할 때 바르시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메이크업이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묽은 제품들은 여러 번 레이어링 하는 거가 메이크업에는 촉촉하게 하면서 밀리지 않는 그런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앰플, 본인한테 맞으시는 트러블 나지 않은 그런 묽은 앰플을 발라주세요. 이거 많이 건조하다. 그러면 얘를 다 흡수시킨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흡수를 시키고, 저는 이제 크림을 딱 한 가지 바르는데 제 돈 재산이에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이거는 마데카 크림이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바르실걸요. 홈쇼핑에 많이 팔아서.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쓰시다가 괜찮다야 하면서 주셨거든요. 이제 크림도 사실 무거운 제형이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겨울이니까 저는 크림은 한 가지는 바르고 넘어가거든요. 이 마데카 크림 같은 경우는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피부에 잘 흡수가 되기도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는 이 제품을 항상 써요. 피지오겔. 이거 바디로션인데 되게 점성이 이렇게 좀 되게 물 흐르듯한 이런 점성이거든요. 이 정도 이 기초를 바르셔야지 화장이 밀리지가 않아요. 물 같은 로션을 마무리로 해주시는 게 이제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선크림은 아이유페. 좀 건조함이 이제 심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아까 마지막에 발랐던 이 피지오겔을 한 번 더 발라줘요. 마지막 제품을 소량으로 2번 정도 레이어링 할 때도 젖은 스펀지 있죠? 찬물로 담가서 이렇게 꽉 짜고 왔는데도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런 티슈에다가 한번 이렇게 꽉 짜요. 이 정도 꽉 짜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런 스펀지로 그 레이어링 할 때 발라주시면 그때 또 한 번 수분감을 이제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바를 텐데 저는 파운데이션 파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비비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늘 비비크림을 바르시더라고요. 좀 바르기가 쉽고 빨리 할 수 있고 등등의 이유 때문에 비비크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커버력을 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은 늘 발라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커버력에는 장점이 있지만 되게 건조하거든요. 왜냐면 워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페이스 오일을 섞어주셔서 바르시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얼만큼의 오일을 넣어야 되는지 그걸 또 잘 모르겠잖아요. 물론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딱 적정량을 알겠지만 초반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촉촉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에 비비크림을 섞는 거예요.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원래 독일에서 이런 피부과적으로 시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조금 커버도 할 겸 일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오일 베이스로 만든 게 비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오일이 들어있고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두 개를 섞어서 쓰시면 커버력과 촉촉함을 둘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만큼. 이거는 아까 제가 썼던 이 마데카 크림 센티리안
살 때 홈쇼핑에서 사은품으로 이렇게 비비크림을 같이 보내주셨었어요. 이렇게 둘 다 콩알 만큼 5대5 비율로 스파츌라로 두 개를 섞어줄게요. 여러분은 알리 혹시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냥 궁금해서 알리를 막 들어가다 보면 되게 개미지옥처럼 가격도 저렴한데 괜찮을 것 같아 해서 막 사고 싶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요번에 요 붓도 알리에서 샀어요. 이건 좀 싼 거고 한 개만 사기가 너무 그래서 제 돈 재산 제가 이걸 샀어요. 이게 얼마 주고 샀냐면 2,785원 한 개.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화면에서는 정말 얇고 잘 발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되게 얇아요. 진짜 스파츌라 같이. 정말 얇고 모질도 되게 단단해요. 여러분들의 2,785원을 아껴드리고자 한번 써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걸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볼 부분도 바를게요. 이렇게. 그 우리 엄마들이 쓰는 깔끔이 주걱 같은 느낌이에요. 깔끔이 주걱처럼 되게 짧고 뭐가 빳빳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아요, 전혀. 근데 되게 탄력이 좋고 해서 그냥 이렇게만 발라도 보면 그 브러쉬 자국이 거의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깜짝 놀랐죠. 근데 알리가 단점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피카소에서 나온 이런 좀 되게 짧고 스타일이 비슷한 브러쉬들이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라고 치시면 피카소에서 나온 제품, 근데 가격이 거의 4만 원대인가 3만 원대더라고요. 내가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시면 한번 이것도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짠. 되게 안 바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일단은 뭐 안 바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얇게 발렸다. 또 어떻게 보면 커버력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커버는 이따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러나 이거 조금에다가 또 비비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방울 소량을 묻힌 다음에 착색된 좀 부분들도 한 번 더. 이 아이 프라이머 어디 거든 다 상관없어요. 아멜리의 발레리나라는 섀도우를 베이스로 쓸게요. 눈두덩이에. 그래서 이렇게 핑크빛 전반적으로 깔아주었어요. 음영을 줄 거예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로 밝은 색 말고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브러쉬에 묻혀서 꼬리 부분에 줄게요. 더 남은 양으로 또 남은 양으로 쌍꺼풀 라인 한번 이렇게 너무 부어 보이지 않게. 메인 포인트 컬러는 똑같이 아멜리의 웨딩 부케예요. 잔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문질러 줄수록 이 펄감이 많이 살아나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손에 묻히셔서 펄감 보이세요? 예쁘죠? 이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조금 묻혀서 불리듯이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위까지. 머지에서 나온 이제 펜슬이고요. 이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저는 펜슬의 그 스머지함도 좋지만 또렷한 걸 좋아해서 이렇게 리퀴드 아이라인을 위에 한 번 더 얹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요 똑같이 알리에서 산 그 속눈썹을 통으로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속눈썹이 있으면 앞에 한 칸, 뒤에 2칸 정도를 자르고 통으로 붙이시면 눈에 거슬림 없이 붙이실 수 있어요. 눈썹을 그리기 전에 이마 부분 한 번 더 좀 더 밝혀줄게요. 비비 반, 파운데이션 반인 아이를 다시 브러쉬에 묻혀서 골고루 이마 가운데 부분을
눈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공 위쪽인 중앙 부분에 제일 이 숱이 없는 부분부터 앞으로 끌고 오기. 앞으로 끌고 올 때 총알 브러쉬로 조금 묻혀서 머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그렇게 밝지도 않고 또 너무 어둡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아이라인 썼던 잔여량으로 눈썹 모를 하나하나 그려줄게요. 촉촉해야 하니까 최소한으로 파우더 처리만 할 텐데 얼굴 외곽은 머리카락이 붓기도 하고 또 쉐딩을 할 때 너무 촉촉하게 있으면 얘가 뭉치거든요. 그래서 외곽은 일단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할게요. 여기 노즈 쉐딩을 할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작은 브러쉬로. 중앙은 안 건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러운 광이 그대로 살도록. 이제 코 쉐딩은 눈 앞머리와 앞머리 여기 앞에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눈썹 동공에 위에 바로 올라가면 닿는 이 눈썹 이렇게 연결해서 라운드 지게. 선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되고요. 어색하고요. 그렇게 기본 선을 잡고 주변은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옆에 이 브러쉬보다 좀 더 날렵한 이런 코끝을 조각해 볼게요. 이게 콧구멍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있잖아요. 콧구멍 그 위로 바로 위로 삼각형을 하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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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콧구멍까지 연결해서 둥글게 말아서 옆으로 이동. 이렇게. 네, 외곽 쉐딩으로 넘어갈게요.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자기들끼리 3, 3, 5 이렇게 좀 뭉쳐요. 뭉친 아이들을 기준으로 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번 촉촉 메이크업을 또 구매한 제품이 이렇게 크림 블러셔를 구매했습니다. 삐아에서 이런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블러셔를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 제가 썼던 제품들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발색이 안 나오거나 바를 때 많이 뭉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발랐던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이 되어 있고 막 더 불타는 고구마처럼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크림 블러셔를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워낙 이 삐아의 크림 블러셔가 핫하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요. 컬러감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컬러로 그대로 내 치크에 올라온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 돈 재산으로 100%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우니 핑크, 뽀얀 좀 핑크빛이고 형광기 있는 핑크예요. 다우니 애프리코 이렇게 라벤더 컬러. 보랏빛 형광. 근데 이걸 바를 때 어떻게 바르느냐? 뭐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손은 아무래도 열감도 있고 손에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손은 잘 안 사용하고요. 조그마한 스펀지, 파운데이션 스펀지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여기 딱 이 사이즈가 볼에 딱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손등에 한번 양 조절을 해주시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신다 하면 한 번 정도로도 혈색이 살고요. 저는 좀 티나는 걸 좋아해서 한 번 더 올려볼게요. 발랐어요. 면적이 넓게 발린 것 같다 하시면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이제 스펀지로 이 밑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면 가려줘요. 이렇게. 사실 저는 크림 블러셔를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부분에 좀 모공이 있어요. 크림 블러셔를 쓰면 그 모공이 살짝 부각이 돼요. 그래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방법은 파우더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디 밀크, 살짝 더 보랏기가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 이 모공을 커버해주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냥 만약에 그러니까 모공이 별로 없다, 괜찮다 하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또 지성에다가 모공도 있어서 아무래도 한번 파우더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색상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부각되는 이 모공들을 좀 잠재워줄 수 있어. 모공 쪽 위주로다가 스티크로 사용했던 이 아이를 이제 애교살 부분에도 한번 사용해서 뽀용한 느낌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웃었을 때 얇은 컨실러 브러쉬거든요, 얘는. 여기서 멈춰도 괜찮고 저는 이제 위에 웨딩 부케를 한 번 더 애교살에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 언더 삼각존 같은 경우는 이런 작은 거울로 이렇게 눈을 보고 정면을 본 다음에 동공에서부터 일자로 라인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뺐죠. 일자 라인에서 이 눈꼬리까지 여기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펴서 거기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더 뭐 어떤 섀도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아멜리 제 예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 샀던 제품이 큰 펄이에요. 그래서 많이는 못 쓰고 포인트로 쓰다 보니까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는데 얘를 이렇게 조금 소량 뭉쳐서 여기에 밑에 언더에도 큰 펄을 이렇게 언더 속눈썹 이제 코끝이랑 이런 눈 앞머리 밝혀줄 부분 밝혀줄게. 디올 핑크빛으로 이제 이 두 컬러로 쓸게요. 이렇게 코 부분 이런 촉촉함을 표현할 때 지금 저는 이제 베이스 자체를 촉촉하게 했지만 더 육안으로 봤을 때 더 촉촉해 보이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펄 제품을 사용해서 여기에 빛을 주면 좀 촉촉해 보인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제 쇼츠 중에 되게 반응이 핫했던 샤넬 바움 에상시엘 같은 이런 밤 타입으로 촉촉함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메이크업 안 하고 좀 촉촉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선크림 바르고 그냥 이거를 메이크업 한 위에는 그렇게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썼던 스펀지로 이렇게 조금 묻혀서 더 바른 쪽, 바르지 않은 쪽. 워낙 근데 지금 베이스 자체가 촉촉하게 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건조하게 메이크업을 했다, 메이크업이 건조하게 됐다 했을 때는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얘를 이렇게 한 번 더 건조한 부분, 눈가 주름 끼는데 보기만 해도 촉촉하죠. 광이 입술을 바르기 전에 컨투어링 먼저 할게요. 이 색상에 밝은 색상으로 입술 밑에 이 두 색상 섞어서 입술 옆에 립슬은 이렇게 세 가지를 쓸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톤에 되게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경우는 둘을 좀 잘 믹스 매치하는 거죠. 즉 웜톤의 컬러와 쿨톤의 컬러를 잘 조화롭게 쓰면 쿨톤 섀도우를 쓰고 쿨톤의 블러셔를 썼어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립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쿨톤의 핑크와 웜톤의 색깔을 둘을 섞어 쓰고 그 위에 마지막 글로스 웜톤의 컬러의 립을 하나 이렇게 깔고요. 이렇게 깔고 이 웜톤 위에다 쿨톤의 이 핑크를 얹어줄게요. 립글로스를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짠! 광이 막 살아있죠? 자, 이렇게 하고 어울리는 옷과 헤어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데이트 어울리는 쌍이고요. 원래 오늘의 우리 목표는 굉장히 촉촉한, 건조하지 않은 그런 이제 피부 표현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보이시죠? 저는 광나는 피부는 아니거든요. 광나는 피부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아까 메이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광입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을까요? 이제 좀 더 있으면 1월, 2월, 3월까지 계속 건조한 시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럴 때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 섞어 쓰시거나
밤 타입의 스틱 제품, 이런 좀 촉촉함을 주는 그런 스틱 제품들을 스펀지에 소량 묻혀서 원하시는 곳에 조금 도포해 주시면 윤기 나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쏙쏙 담아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